또 중대한 위험 부분은 뭐냐면 형사사건 이후에 민사소송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노기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유튜브 64편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 사건, 흔히 보험사기 사건이라고 하죠. 이 보험사기 사건 관련돼서 이제 경찰 조사 및 재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우선 의뢰인분이 먼저 이 사건이 문제될 것이라는 걸 예상하기 힘들고 1차적으로는 경찰 수사관이 소환 조사 요청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러면은 우리 의뢰인분은 이제 갑작스러운 경찰 수사관의 어떤 사기 혐의, 보험 사기 혐의의 어떤 수사 대상자라고 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2차적으로는 우리 의뢰인분께서는 이제 정보 공개 신청을 하고 고소장을 확보해야 되는 거고요. 이 고소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이 사건 번호, 접수 번호 내지 사건 번호를 확인을 하고 담당 수사관이 이제 경제팀 어느 수사관인지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문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보험 사기 사건에서의 고소인은 보험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보험회사가 제출한 고소장에서 우리 의뢰인분이 어떤 보험사고에서 보험금을 언제 얼마의 금액을 청구해서 받으셨는지 그 고소장 내용과 우리 의뢰인분이 이 당초에 어떤 보험사고로 보험금 청구를 했는지 그 세부 내용을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그건 인터넷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해당 보험사에 어떤 보험금 청구를 하셨는지 다 조회가 되니까 과거의 보험금 청구 내용을 다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번째, 이제 구체적으로 반박 의견 내용을 정리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험사고의 발생 자체가 우연한 사정이었다. 고의적으로 사고 발생을 시킨 것이 아니다라는 걸 주장 입증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CCTV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보험사 내부에서 이제 SIU라고 해서 보험사고를 조사하는 그 별도의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고의적인 사고 발생인지 여부도 따지고요. 또 사고 발생 이후에 일반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의 치료를 받았는지,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병원에 갔는지 아니면 한방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지. 요즘 한방병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한방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제가 교통사고를 한번 당해본 입장에서 보면은 주말에는 그 병원들이 잘 문을 안 여는데 한방병원에서는 주말에 또 엑스레이도 되고 어떤 사진 촬영이 되고 또 문이 열려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조회를 해보면 한방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한방병원에서의 치료 여부나 입원 기간이 일반적인 어떤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 비해서는 약간 좀 길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보험사고에서 보험사기로 의율하는 경우를 보면 보통 한방병원에서 치료받은 부분은 조금 일반적인 치료 경과보다는 좀 과중하게 치료를 받았다라고 해서 보험사기로 엮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입원을 하시거나 치료를 받으셨을 때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미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으로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어떤 이런 치료 과정에 좀 과잉된 진료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실제로 수술을 한 내역이 있는지, 여기서 수술을 한 부분이 있어서 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수술을 했다라면은 당연히 무죄 입증에는 더 유리한 부분이 되겠지만 수술을 하지 않고 입원만 하고 어떤 보존적 치료만 하면서 치료를 받은 내용이 많고 입원 기간이 너무 장기간이다. 이런 말은 좀 적절하지는 않겠지만 이 병원을 호텔처럼 이용을 하신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원 기간이 조금 길어지면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영상을 봤을 때 과연 사고 발생 자체가 이제 우연한 사정이었다, 고의 발생이 아니었는지, 그리고 몇 차례나 이런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 좀 확인이 돼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반드시 이제 경찰 조사에서는 변호사를 입회해서 대동해서 조사를 받으셔야 되겠죠.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서는 처벌 규정은 일반 사기와 동일하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청한다고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11조에서는 보험사기죄를 조금 더 가중 처벌을 한 부분이 있어요. 보험사기 이득액이 50억 이상일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 굉장히 계속 합산을 하거든요. 5억 원이 넘어가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처하도록 굉장히 가중돼 있고, 또
보험 사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또 병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강력한 처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보험금 취득액 자체가 5억 원이 넘어가면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3년 이상의 실형이 처해질 수 있고 또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기 때문에 벌금을 또 못 내면 이 3년 이상의 형량과는 별개로 징역형, 이 노역장 유치에 따르기 때문에 또 별도로 형량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지금 저가 처리한 사건 같은 경우에서도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으로 이제 의율돼 버리면 사실상 보험사에서는 이미 이 회사 내부에서 이제 자체 조사를 거친 이후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소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고소한 사안이기 때문에 무죄 입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사기 혐의, 보험 사기 혐의에서 무죄를 실제로 받아본 사례가 있는데 그 사안 같은 경우는 2차례 교통사고가 났는데 2차례 중에 한 번은 허리로 수술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사실 무죄가 나올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요인이 있었고요. 만약에 그런 수술 부분이 없었다면 무죄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험사기 특별법의 또 중대한 위헌 부분은 뭐냐면 형사사건 이후에 민사소송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또 여러 군데 보험사를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한 군데에서 이게 문제가 돼버리면 다른 보험사에서도 똑같이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보험금 받은 내역은 더 많은데 일부에 대해서만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그 일부만 커버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 일부에 대해서 조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혐의가 인정됐을 경우에는 다른 보험금 청구 내역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민사소송도 별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험 사기 사건은 보험사가 이미 SIU에서 보험 사기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이후에 고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사기 혐의보다는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험사고 자체가 우연한 사정에 발생하였다는 부분, 그리고 보험사고 발생 이후에 병원 치료에서의 그 치료의 적절성 여부를 다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수술한 내역이 있는지 사고 발생 영상 부분을 면밀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대응이 어렵다라면은 미리 그 보험사와 합의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그 합의금 조율하는 과정도 굉장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경찰 조사를 받으셔야 될 상황에 처하신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추후 민사소송도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게 연락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